최고의 인테리어는 정리입니다. 정희숙. 평범한 두 아이의 엄마였던 그는 40살에 정리 분야의 일을 시작했다. 처음엔 아카데미 다니고 외국 번역서를 읽으며 공부했다. 하지만 아카데미에서 배운 정리법은 현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많았고, 번역서에 나온 정리법 또한 우리나라 정서와 맞지 않아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했다. 그녀는 직접 발로 뛰며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만나 정리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2000여 개의 집을 돌아다니며 정리 노하우를 쌓았다. 기본을 알면 쉽다. 정리의 3단계. 1단계, 밖에서 안으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정리의 밑그림을 그릴 때 침실이나 아이들 방이 아니라 베란다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뜻이다. 베란다는 정리가 시작되는 공간이다. 가장 먼저 꺼내서 봐야 할 곳이다. 대개 베란다에는 있는 물건은 버릴 물건이 많다. 결단력을 발휘해 버릴 물건은 과감히 버리자. 그래야 집안을 정리한 후 필요한 물건들을 넣을 수 있다. 2단계,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큰 것부터 작은 것을 향해 간다는 말은 공간의 목적을 정하고 대략적인 큰 그림을 그린 후 가장 큰 가구부터 배치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다. 큰 가구부터 작은 가구로 정리하고 가구 안에 들어갈 물건은 가장 나중에 정리한다. 그래야 공간의 틀이 잡히고 들어갈 물건도 정할 수 있게 된다. 3단계, 공간보다 물건별로. 정리는 공간별이 아니라 물건별로 생각해야 한다. 보통 정리를 할 땐 침실, 아이방, 화장실, 베란다, 주방, 거실, 현관 등 공간을 하나씩 잡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집 자체를 바꾸는 정리가 아니라면 이 방법도 유용하다. 그러나 이사 전후, 리모델링 전후 등 집 전체를 바꾸는 정리는 반드시 물건별로 해야 한다. 그래야 한 번 하고 며칠 지나 다시 원상복귀되는 정리를 위한 정리가 아니라 오랫동안 유지되는 정리를 할 수 있다. 정리정돈의 기본 순서는 모두 꺼내기, 분류, 정리하기. 정리 컨설팅을 할 때 지키는 원칙 중 하나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남편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꼭 남편을 위한 방을 따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다이어리, 지갑 하나 놓을 자리는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꼭 독립된 공간이 아니어도 된다. 공간이 없으면 책장에 한 칸이라도 내어주거나 서랍장 하나에 남편의 물건을 따로 넣어주는 것도 남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물건을 놓을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자리. 집에 들어왔을 때 자기만의 자리와 공간이 있다면 집에 있는 시간이 다른 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하더라도 집을 좀 더 편안하고 친근한 공간으로 느끼게 될 것이다. 저는 필요 없어요. 제 공간은 없어도 되는데. 남편의 공간을 만드는 것만큼 아내의 공간을 만드는 것도 꼭 신경을 써야 하는 일이다. 아내의 공간을 이야기하면 가끔 이런 말을 하며 자신의 자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주부들을 만날 때가 있다. 자신의 공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몸과 마음을 가진 존재인 이상 먹고 자고 쉬는 공간 외에도 오롯이 자기만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 직업이 있든 없든 취미생활을 하든 안 하든 아내, 딸 혹은 엄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자신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보자. 카페처럼 근사한 공간이 아니어도 괜찮다. 거실 한쪽, 주방 귀퉁이라도 좋다. 나도 항상 읽는 정리책을 싱크대 한쪽에 두고 내 공간으로 쓰고 있다.
비록 번듯한 공간은 아니지만 그 공간에서만큼은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다.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였던 하루 일정을 차분히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곳이다. 내가 2,000개의 집을 바꾸고 알게 된 것들. 나는 마흔의 정리 컨설턴트를 시작했다. 새로운 일을 하기엔 늦은 나이라는 생각도 들었다. 결혼 후 살림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 마땅히 일할 곳이 없었다. 아이들도 어리고 제약이 너무 많았다.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고용지원센터에 가게 되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저 뭐 해야 할까요? 백화점에서 일한 경력밖에 없는데 정말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부로 살아온 시간 나름대로 아이들 키우며 알뜰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 나와보니 못하는 게 너무 많았다. 처음으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좋아서 좋아하는 일에 대해 생각했다. 나는 천성적으로 물건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것을 싫어했다. 못 쓰는 물건을 손봐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도 좋아했다. 치마를 잘라 커튼을 만들고 청바지를 잘라 수납함을 만드는 식이었다. 내 손에서 새로운 물건이 재창조된다는 게 신이 났다.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내가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지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정리하는 직업이 있대 이모. 한번 알아봐. 조카의 이 한마디가 나를 정리라는 세계로 입문하게 만들었다. 막막했다. 정리가 무슨 직업이야? 그런데 세상에나 이 일을 알고 만나고 난 후 정말 행복하고 좋았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다니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것 같았다. 이건 엄마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야. 엄마 눈이 반짝반짝 빛나. 아이들은 나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 싱글거렸다. 정리는 내게 열심히 살아갈 힘을 주었다. 40 이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자리에 설 수 있게 문을 열어준 행운의 열쇠였다. 정리 일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다. 남편과 사별한 후 찾아온 우울증 때문에 집 밖에도 나가지 않던 주부. 내면의 허기 때문에 쇼핑에 중독된 여성, 매사 자신이 없어 정리조차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던 싱글 직장인, 아이들을 키우느라 여력이 없어 정리는커녕 자신조차 돌볼 기운이 없던 엄마 등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처음엔 나도 심하게 어지럽혀진 집에 가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해놓고 사나 막막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느새 그래서였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공감하는 일이 많아졌다. 가끔 정리하러 갔다가 의뢰인의 손을 잡고 같이 한바탕 엉엉 울기도 한다. 누구라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리된 공간을 꿈꾸지 지저분하게 해놓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름의 이유로 집안을 방치하다 보면 순식간에 공간은 물건에 점령당하게 된다. 집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돼버린 것이다. 정리를 마친 후 고객들이 구동성하는 말이 있었다. 정리를 하고 새롭게 변한 공간에 살면서 삶에 활력이 생겼다고. 그것은 내가 찾아준 것이 아니었다. 원래 그들 안에 있었지만 잠시 잊고 있었던 것. 정리를 통해 스스로 다시 살려낸 것이다. 책에는 다 씻지 못했지만 수없이 많은 감동의 순간이 있었다. 그러면서 점점 집이란 어떤 공간이며 정리는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혜로운 소비는 어떻게 해야 하며 삶을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집은 잠만 자는 곳이 아니다. 나와 가족이 편하게 쉬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가끔은 울기도 하는 안정적인 공간.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지쳤을 남편의 어깨가 펴지고 밖에서 공부하느라 애쓴 아이들의 기분이 풀어지고 집안일에 바쁜 아내의 마음을 다독거리는 곳.
정리는 대충 물건만 안 보이는 곳에 치우면 되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정리를 하고 계속해서 물건에 치여 살지 않으려면 절제와 통제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물건을 고르고 활용하는 안목도 중요하다. 전문가처럼 정리를 잘할 필요는 없다. 필요 없는 물건은 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구입하기만 실천해도 정리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다. 나는 정리를 통해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고 행복하며 가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바쁜 아내, 엄마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준 남편,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면을 빌려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정리의 기적이 부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